9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여성기업 지원은 계속됩니다. 먼저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URL 공동구매정보망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정우일 소장님을 모셔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자, 이번 주는 여성기업 확인 지원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요. 아마 많이들 여성기업이 되면 좀 많은 혜택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2025년에는 지금 어떻게 혜택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할게요. 자, 일단 여성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면 일단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바로 공공구매정보망이라는 사이트에서 말이죠. 자, 그러면 여성기업을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사업자 대표가 여성이어야 되고요. 이건 뭐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가능하겠죠. 혹은 대표이사가 이제 여성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성 기업이다 보니까 대표이사만 여성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여성이 최대 출자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공동이라고 하는 의미가 지분이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50대 50을 갖고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여성이 예를 들어서 공동대표다, 배우자랑 이렇게 됐을 경우 일단 대표이사 요건 충족을 했죠. 공동대표니까. 자, 그 다음에 50%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최대 출자자 요건도 충족이 됩니다. 이 경우도 여성기업 확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성기업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청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인터뷰를 간단하게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인터뷰는 실질적으로 여성이 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실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성기업이 확인됐다라고 한다면 그 혜택은 무엇이냐? 자, 일단 그 유관기관,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을 이제 쓰는, 그러니까 여성기업의 일거리를 주거나 아니면 여성기업에 입찰을 하게끔 하거나 이 비율이, 비율에 따라서 그 서비스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5%, 3%로 맞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뜻하지 않게 연간 하반기나 뭐 이런 정도의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여성기업이 되게 되면 수의계약 한도도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각종 입찰을 하거나 이럴 때 공고가 뜨게 되는데 여성기업이면 가산점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기업 확인을 받으면 이 자체적인 여성기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여성기업을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여성기업인 경우에 보육이 있거나 아니면 판로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회계 처리라든가 입찰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이런 정보들까지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성장해 나가고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하는 여성분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제도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14년 결산이 시작이 됐거나 빠른 기업은 아마 거의 한창 진행 중이거나 좀 별다른 이슈가 없는 기업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럼 2024년에 결산을 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우리 대표님들께서 체크해야 될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산이 시작됐다고 했다는 건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이런 의미일 겁니다. 기업의 법인 통장이나 뭐 이런 내역들,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법인에서 가입한 보험, 이런 증권들, 이런 좀 서류들을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선적인 게 법인 통장을 아마 이제 좀 조회를 해보고 법인 통장 그 입출금 내역을 확인을 해보고 어디다 썼는지, 어디다 들어왔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주석을 달아놓고 나서 보내게 될 텐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그 계산서가 발행이 되지 않고 돈이 거래가 됐거나 아니면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 급여로 신고되지 않고 이체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게 가지급금 대여금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대표이사 대여금 같은 경우 이제 기말 시점에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서 얘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뭐 주임종 단기 채권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대표님들께서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될 것은 지금 현재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가지금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생겼는지 어떤 연유로 생겼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건 대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대표이사 통장에 이체가 됐는데 왜 이체가 됐는지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왜 이체가 됐는지 모르는 경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급여로 이체가 됐다고 한다면 이게 원천세 신고가 됐거나 뭐 이랬을 텐데 그런 게 매칭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기업의 돈이 약간 부족해서 뭐 대표이사 급여를 금요일 날 지급을 못하고 뭐 좀 특정한 다른 날에 지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대표사가 경조사비 때문에 뭐 자금을 인출을 했는데 이 자금을 인출한 내역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기록 아니면 뭐 서로 커뮤니케이션 미스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무사 직원이 예를 들어서 매칭을 잘 못해서 생기는 일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발생을 했다면 그리고 가지급금으로 인식한 서로의 가결산 자료라든가 이런 거 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왜 생겼는지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법인 통장 입출금 내역을 볼 때 옆에다가 항상 이렇게 좀 정리해 놓는 버릇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내가 왜 뺐지? 아, 이거 분명히 경조사 때문에 뺀 것 같은데 맞나? 이렇게 돼서 본의 아니게 나중에 법인에 갚아야 될 돈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4년 말일자 기준으로 이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정리를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건 단순합니다. 우리 회사가 계산서를 발행을 했는데 상대방에서 입금을 안 해준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길면 길수록 이제 사실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 거래 상대방이 계산서를 발행한 그 상대방이 가령 예를 들면 부도 처리가 났거나 아니면 이게 입금이 안 된 지가 벌써 상사채권 5년이 기간을 변했거나 전환했거나 아니면 이 기업에서 도저히 지금까지 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많은 내용 증명과 이런 걸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배째라 나오거나 뭐 이런 법적 조처를 들어가야 되나 막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자, 악성 채권들, 특히 이제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 중에서 회수가 안 되는 것들, 얘가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대손 처리를 해야죠. 예, 대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법인세법상 이 대손 처리를 해서 얘를 떨어내는 게 상당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부실이 뭐 억지로 만들어진 부실일 수도 가공의 자료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엄격한 좀 이런 조건이 적용되는 건 사실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이유들 때문에 또 외상 매출이나 매출 채권을 쉽게 법인의 재무제표에서 지워버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무 비율이라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사실 외상 매출금은 아무래도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으로 분류가 되니까 얘가 솔직히 기업 입장에서는 돈도 못 받는 거고 세금은 부가세는 이미 내버렸고 상당히 쓰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재무 제표에서 자산의 형태로 띄고 있기 때문에 재무 비율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얘를 떨궈내도 우리 회사 재무 비율에 크게 타격이 없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경우에 따라서 얘를 대손 처리가 성공을 하거나 대손 처리 요건에 부합이 됐다고 한다면 일단 법인세법상 그 대손을 처리하는 그 해에 손비에 산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냈죠. 그것도 다시 환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대손이 됐다? 이거는 얼마나 많은 회수 노력과 객관적으로 그 채권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좀 보고 얘가 그냥 단순히 회계적으로만 없을 것인지 아니면 법인세에 반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환급을 받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너무 커지게 되면 도저히 이게 너무 많아져 버리게 되면 기업의 재무비를 왜곡을 해서 대표님들의 어떤 그 기업 경영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번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올해 만약에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아니면 새로운 수주를 땄는데 이 수주를 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생산 라인이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계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사업장에서 좀 더 확장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지금 뭐 임차나 이런 관계에 있는데 얘를 자가로 바꾸거나 뭐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꼭 체크하셔야 될 게 부채 비율과 뭐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 이 대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재무 비율들을 한번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막 억지로 가공 경비를 넣고 막 이런 것도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과다 비용을 계산을 하게 되면 기업의 재무제표가 그렇게 좋지 않게 돼요. 기업의 재무제표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는 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기 싫어지는 이런 외형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이 누가 봐도 야, 여기 기업은 대출해줘야 돼 라는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 그 결산을 할 때 야, 이 정도구나. 이건 이렇게 조정을 해야겠구나. 꼭 세금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서 마감 그리고 2024년 결산 꼭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웰스기업 연구소는 우리 중소기업의 결산 언제나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최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은 저희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